대한민국이 마침내 현무-6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면서 극비리에 개발된 핵무기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제 정세는 점점 냉혹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강력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한국군은 적국이 침략했을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6,000발 이상의 현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이 한 번에 발사될 경우 적국의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핵무기를 비상시에 신속하게 장착할 수 있는 패스트 웨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한국은 상당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필요하다면 단기간 내에 전투기에 장착 가능한 전술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제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누리호 우주 발사체 개발을 통해 ICBM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최첨단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완성시키면서 사거리 5,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최근 최상위 우주 발사체 협정인 아르테미스 협정까지 가입하며 우주 기술력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한 우주 개발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ICBM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직 발사관을 갖춘 SLBM 탑재 잠수함을 운용 중이며 원자로 기술도 미국과 협력하여 개발 중에 있다. 이는 만약 필요할 경우 전략 핵잠수함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전술 핵폭탄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즉, 대한민국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정세와 경제적인 손실을 고려했기 때문이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군 당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이후 전략미사일 사령부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략미사일 사령부는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조직으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에서만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ICBM 및 핵미사일 전력화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과 일본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핵무장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전략미사일 사령부는 유사시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며 적국과의 핵전쟁에서 상호 확증 파괴, MAD,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조직이다. 즉, 대한민국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것은 핵전력을 운용할 준비를 갖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5,000발 이상 배치했으며 차세대 ICBM인 현무-6을 개발하여 사거리 10,000km 이상의 전략 미사일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4, 현무-5, 그리고 최신형 현무-6 미사일은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현무-6은 ICBM급 사거리를 갖춘 전략 무기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즉각적인 반격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대한민국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현무-6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중국조차도 한국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현재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미사일 개발에 착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략사령부가 창설되고 현무-6과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본격적으로 배치될 경우 한국은 사실상 핵보유국과 동일한 억제력을 갖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미 I-7급 기술을 보유한 현 상태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이 핵미사일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은 단순한 미사일 전력 강화를 넘어 전 세계에서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업계는 현무계열 미사일을 7,000발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핵탄두를 개발할 경우 바로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전략사령부 창설과 함께 미사일 전력을 극대화하며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이미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군사적 자주권을 확립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확실한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머지않았다. 현무-5 한국형 초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위력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하며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자랑한다. 현무-5는 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미사일의 개발은 한국형 삼축체계, 즉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현무-5는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현무 시리즈 중 가장 최근에 공개된 모델로 그 기술적 진보와 강력한 위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기 모델인 현무-1은 모두 퇴역하였으며 현무-2와 현무-3 시리즈는 각각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군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현무-4 시리즈는 현무-1을 개량한 모델로 다양한 지대지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현무-5는 특히 그 무게와 위력에서 다른 미사일들을 압도하며 한국군의 전략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현무-5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TL, 위에 장착된 원통형 발사관에서 발사된다. 이 발사 차량은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 지형에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탄두가 발사된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해 안전성과 성공률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기술적 요소들은 현무-5가 적의 방어망을 돌파하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북한의 핵심 지휘부나 전략적인 목표물에 대한 타격 능력은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한 방어 및 응징 전략으로 킬체인, 미사일 방어, KMD, 대량 응징 보복, CAMPR, 으로 구성된다.
이 체계는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사용된다. 현무-5는 이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특히 대량 응징보복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의 지휘부를 비롯한 주요 목표물에 대한 타격 능력은 현무-5의 가장 큰 강점으로 이를 통해 한국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무-5의 개발과 공개는 한국의 국방 능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무-5는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 파괴력과 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와 함께 현무-5가 공개되어 한미 동맹의 강력한 결속을 보여주었다. B-1B는 대량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폭격기로 북한의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현무-5와 함께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조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이 핵무기 있다는 북한도 34위인데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사실일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군사력이 앞서는 게 말이 되느냐, 핵무기가 있다는 북한이 34위인데 등의 의문을 제기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력과 인구, 무기, 방산 등 종합국력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북한이 한국보다 군사력에서 오히려 위협적일 수 있다. 더구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군사 초강대국들이 한반도 주변에 인접해 있거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한국이 세계적으로 군사 강국 평가를 받아도 동아시아 지역으로 국한하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재래식 전력만 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방위산업을 자랑하고 있으며 포방부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화력의 포병 전력과 기계화 군단, 초음속 및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등을 갖추고 있다.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다. GFP는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기 위해 60개 이상의 지표를 사용해 순위를 매기며 이 지표에는 군대의 규모, 장비의 다양성, 군사 예산, 지리적 위치 등이 포함된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 무기 수는 물론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한다.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 순위로 GFP는 정식 국가기관이나 통계기관과는 관련이 없어 무조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GFP만 따지면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지난 10년간 상승해왔다. 2013년에 9위, 2014년에 7위로 올라섰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6위를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5위로 상승했다.
GFP의 2025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파워 지수 0.0744로 전 세계 1위였고, 러시아 0.0788, 중국 0.0788,